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자리를 놓고 추대함에 앞서가지고 찬반 양론이 갈라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당원 지지자가 반대하면 비대위원장 맡을 이유가 없다. 향후 국민의힘 입당할 생각도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잠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역량,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났고 센스도 있고 워딩 또한 남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의중도 쏠려있고 여권의 관심도 쏠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리 한 자리 준다고 해서 이거를 옳거니 하면서 덥석 물어버리면 반대파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동훈 장관은 아주 초연하게 너네들이 잘 정리해 와. 전체적으로 한 입 모아가지고 나를 추대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총선에 뛸 생각도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그야말로 간단한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핵심적인 자리가 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세 자리가 뭐냐? 비대위원장, 공심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 이 세 자리 중에서 어느 자리가 더 중요하고 어느 자리가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다 중요한 자리죠. 빼놓을 수 없는 자리인데 비대위원장 역할은 공천심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데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별다른 큰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공천심사위원장 이걸 줄여가지고 공심위원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기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공천심사위원장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장도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그 뒤로는 별다른 큰 역할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자리를 지금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거의 비대위원장 자리로 굳혀진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도 한동훈 장관의 맞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한동훈 장관에게 맞는 자리가 선대위원장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새로운 정치 그야말로 우리 전 국민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러면 선대위원장 자리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새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슈와 팩트를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야말로 여론몰이를 하면은 선거에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압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가 됐던 윤관석이 징역 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최초의 발화지가 됐던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은 박모 씨로부터 10억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정근은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아가지고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영길의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 새벽쯤이면은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담당이 유창훈 판사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처럼 영장을 기각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 만일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처럼 이렇게 송영길을 기각시킬 경우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까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송영길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송영길 오늘 오전 9시 45분경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기 직전에 거기 보면은 송영길이가 법원 상거리에서 거기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사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소환하라고 하면서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이에 송영길은 모순이다 하면서 그 누구도 검찰 앞에서 진술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연설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상거리에는 이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송영길이가 가가지고 거기 텐트가 있는데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거기 가가지고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후원금. 자 본인도 과거에 여기서 텐트 같은 거 쳐놔놓고 자 그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그런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자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송영길이가 법원 상거리에 멈춰서서 거기에 송영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호소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송영길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송영길이가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자, 더군다나 지금은 대법원장은 조희대로 바뀌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재판 지연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 안에 영장실질심사 판사들도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법리적으로 영장을 심사를 하게 되면 송영길은 이미 영장에 발부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데다가 거기다가 그 액수가 7억이 넘습니다. 7억. 자, 뿐만 아니라 뇌물도 받은 혐의도 있고 자, 거기다가 송영길은 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돈 봉투와 관련해서는 지금 윤관석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송영길이 구속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원에 자, 법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상거리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후원금도 내고 자,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억울하다 하는 듯이 내가 법원에 가서는 소명을 다하겠지만 검찰 앞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런 자기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송영길은 오늘 취재진에게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동안 겸손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짜장면을 먹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간 주변에서 한 커피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보수단체의 김상진 신자유연대의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송영길에게 돈을 받아서 안 받아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실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지 않았나. 그래서 곳곳에 이 구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검찰의 제 주변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강압적인 검찰 수사에 맞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지지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지금 송영길이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송영길 이름을 외쳤고 송영길 이렇게 외쳤고 그러자 그 반대편에서는 송영길
구속하라, 송영길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양쪽 간에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런 그냥 대립하는 이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공식 후원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다.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실은 법정에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많은 법조인들은 송영길의 구속영장을 유창훈 판사가 발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송영길에 대한 심사에 대비해서 주말 동안 500여 쪽의 의견서와 그리고 250여 쪽 분량의 PT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영길이가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해유를 시도했다. 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반부패 수사 소속의 서민숙, 윤석한 부부장 검사, 평검사 3명 등 모두 5명을 투입해서 증거인멸 염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이미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런데 여기 유창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이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 그런데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송영길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송영길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송영길의 친형인 송영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송영길 행과 선종문 변호사 등 변호인이 5명이 입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도 변호인을 대거 구성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자, 변호인 측도 의견서와 PPT와 반박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반박하는 거 이미 판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판사도 구속 사유가 안 될지, 그런데 오늘 이미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PPT를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송영길에 대한 판단을 보면은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 앞으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그리고 재판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 봉투 전체 한 6천여만 원, 그리고 당직자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관여를 했는데 검찰은 송영길이 여기가 정점이다, 최고 위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4천만 원은 박용화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도 이 지금 사업가 김모 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드디어 송영길이 그동안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본인이 파리에 가 있다가 이렇게 이게 터지고 난 뒤에 스스로 본인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해서 뭐 검찰에 가서 나를 조사해라, 수사해라 해놔놓고 정작 검찰에서 불렀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송영길의 자충우돌 행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자, 형사 피의자가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건방진 놈, 어린 놈 이렇게 해서 마구 공격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출석하고 내일 새벽쯤 되면은 송영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법조계에서는 송영길의 구속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창훈 판사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본인이 정치 판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국민들의 저항이 높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의 정치적 운명도 사법적인 처리도 오늘 고비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뇌물까지 들어있고 정치자금 7억이 넘으니까 오랫동안 감방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